안녕하세요. MIJ 미디어스쿨 김현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편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에 이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상 편집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편집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컴퓨터? 네, 소프트웨어? 아니면 테크닉? 네,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게 맞지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토리입니다. 정작 편집을 하려고 할 때 이 소프트웨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스토리, 내러티브, 구성, 혹은 구조, 아니면 스트럭처,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되는 것, 바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 이야기입니다. 왜 방송국에 보통 연출자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편집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연출자의 가장 큰 핵심의 역할이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영상 작업이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이미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영화는 시놉시스를 거쳐서 시나리오, 또 영화에서는 보통 이 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단계에서 이야기의 대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도 시놉시스를 거쳐서 작가의 대본을 통해서 이야기가 결정이 되지요. 반면에 다큐멘터리나 예능 같은 경우는 기획 단계에서 결정이 되었고 대본이 실제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아주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세밀한 부분들이 바뀌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어떤 영상 작업을 하든지 가장 최종적인 이야기는 결국 편집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즉 편집이라는 것은요, 최종적으로 관객, 시청자 혹은 구독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작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을 글로 쓸 때는 이 단어와 문장을 선택함으로써 전달을 합니다. 바로 영상에 있어서는요, 이 연결되는 샷과 이미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편집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되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순서대로 뚝뚝 잘라서 붙이고 음악 하나 깔고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툴 같은 경우도 복잡한 툴을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정도만 잘 사용을 해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뚝딱 그냥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요즘 모바일 이 전화기에도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사진 찍은 것들, 영상 찍은 것들 그냥 툭툭 던져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죠. 교회에서 아주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이 바로 이런 영상들이죠. 선교지를 다녀와서 그 선교지에서 사역한 모습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쫙 붙여가지고 음악 하나 깔고서는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 정말 사실 지루하고 재미없죠. 그런데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그 선교지에 함께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 사진과 영상 하나하나가 아주 기억이 새록새록 나거든요. 그 상황도 기억나고 그때 있던 일도 기억이 나고 아주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나 이 영상들은 바로 그러한 속성에 있습니다. 즉 아주 이 단편적인 짧은 이미지들이 연결이 되면서 공간, 또 대상과 대상을 새로운 시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상과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화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청자, 듣는 사람이나 동일한 공간과 시간을 이 가상의 세계인 어디에? 머릿속의 기억으로 저장하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새롭게 나눠가는 것이 바로 영상 작업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요,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객관성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객관화시켜보고 또 몰입할 수 있는지 혹은 납득할 수 있는지 어떤 연결인지 이런 걸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이 선교 영상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요, 아주 꼭 필요하지 않은 이미지와 영상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잘 찍고 정말 멋있게 찍은 한 장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버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내가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만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선교지에 처음 가본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의 관점으로 그 선교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기 시작을 한다면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더욱 명백하게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담아내고 또 그 느낌을 정리해 보다 보면 단순히 시간 순서나 뭐 그냥 어떤 주제에 의해서 나열된 그런 영상보다 훨씬 몰입도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상 편집에 있어서 우리가 내러티브, 줄거리, 스토리 뭐 이런 다양한 말로 표현이 되는 이 이야기의 구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곧 영상을 리듬감 있게 붙이면서 리듬감 있게 연결시키면서 쓸데없는 군더더기들을 다 제거를 하고 또 불필요하고 과장된 어떤 트랜지션이나 이펙트 효과들을 억제를 해서 아주 깔끔하고 효과적인 편집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방송국에 입사했을 때 처음에는 멋모르고 이펙트나 이 트랜지션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DV라 그러는데 디지털 비디오 이펙트. 그래서 뭐 이렇게 파서 넣기도 하고 뭐 영상을 여러 개 겹쳐서 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점점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면 편집하고 남으면 남을수록 영상을 일을 더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것들이 남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커트로 연결되는데 그 안에서 스토리가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빠져드는 것들, 바로 이런 편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에도 이런 경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예화들을 찾고 재미있는 예화들을 막 연결을 하다 보면 어느덧 예화만 남고 정말 정작 던져야 되는 메시지 자체는 기억에 전혀 남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그 한다는 명확한 주제와 흐름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야 됩니다. 현란하고 어지러운 화면들 혹은 현란한 트랜지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다음에 주제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담기는 영상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 편집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또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매 순간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편집입니다.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 언제나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